이제 병아리들이 태어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지났다. 보통 이 시기가 되면 돌아서면 배가 고플 만큼 엄청나게 많이 먹고 또 많이 성장한다. 캔디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9마리의 병아리들은 한 마리의 낙오도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랐다. 아직까지 캔디는 밤마다 3마리 정도의 추위를 많이 타는 병아리들을 품어주고 있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내 경험상 태어난 뒤 4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병아리들은 더 이상 엄마 닭의 품이 필요 없게 된다. 그리고 깃털이 풍성하게 자란 뒤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병아리들은 서서히 독립을 준비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제 그다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병아리들이 독립하게 되어 더 이상 캔디의 보호가 필요 없게 되면 녀석들은 다른 농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병아리들은 생각보다 너무 날렵해져서 맨손으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케이지 안에서 사료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케이지 안에서 사료를 먹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나중에 병아리들을 잡기 위해 소란을 피우지 않아도 된다. 캔디는 병아리들이 사료를 많이 먹은 뒤에야 천천히 케이지 안으로 들어간다. 모성애가 강한 캔디는 처음에는 먹을 것을 병아리들에게 양보하다가 나중에 천천히 먹는 것이다. 하지만 녀석은 병아리들 때문에 들어갈 빈틈이 보이지 않자 나중에 먹기 위해 기다리기로 한다. 시간이 좀 지난 뒤 배가 고픈 캔디도 병아리들과 함께 사료를 먹기 시작한다. 앞으로 며칠 뒤 더 이상 캔디가 병아리들을 품지 않는 시점이 되면 계획대로 병아리들을 다른 농장으로 보낼 생각이다. 대신 9마리 중 암컷 2마리만 남겨서 캔디와 함께 지내게 하기로 했다. 캔디가 불쌍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병아리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흥부나 골드의 짝으로 만들어줄 생각이다. 폐계를 구해서 수탉들에게 짝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요즘 폐계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키우던 암컷 병아리들이 흥부나 골드의 짝이 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 어떤 녀석들을 농장에 남길 것인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다. 우리 농장에 있는 닭들의 깃털색과 다른 색깔의 깃털을 가진 병아리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중 몇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흰오리들이 이브와 함께 지내게 된 것도 이제 18일이 되었다. 그동안 목욕을 못하게 된 흰오리들은 거즈골마냥 너무 지저분하게 더러워졌다. 흰오리들이 너무 식성이 좋아서인지 이브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료를 잘 먹게 되어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오리들이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고 이제 케이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언제쯤이 좋을지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이브와 흰오리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되었다.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공간 안에서 동물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오리들에게 자유를 주기 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브와 흰오리들이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를 주게 되면 자칫 이브는 농장의 동물들 모두에게서 왕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흰오리들은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이브의 경우는 다르다. 가끔 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한때 친하게 지냈지만 오랜 기간 무리해서 격리되었을 경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어난다. 하지만 이브의 경우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격리 생활로 인해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하고 다른 동물들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이브는 반드시 흰오리 3마리와 굉장히 친해져야만 한다. 며칠만 더 지켜보다가 확신이 들면 이브와 흰오리들에게 자유를 줄 생각이다.
어제 앵두는 새 사냥을 안 하는 대신 도롱뇽을 사냥했다. 도롱뇽은 주로 습지나 얕은 물가에서 서식하는데 우리 농장에는 도롱뇽이 꽤 많이 살고 있다. 녀석들이 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롱뇽이 이곳에 사는 것은 먹이 때문일 것이다. 야행성인 도롱뇽은 주로 지렁이나 곤충류를 먹고 살아간다. 도롱뇽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곳에 지렁이가 많이 있다는 걸 나타내며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야행성인 도롱뇽은 야행성인 고양이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되고 만다. 뭔가를 사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본능을 가진 고양이라는 동물의 이런 면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점이다. 게다가 비록 도롱뇽 한 마리일지라도 자연 친화적인 농장을 만들기 위한 나의 계획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생명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앵두에게 도롱뇽 사냥에 대해 화를 낼 수가 없다. 지난번 새 사냥을 한 앵두에게 화를 내고 난 뒤 오랜 기간 사이가 서먹해진 경험 때문에 또다시 관계가 악화되는 걸 주저하는 것이다. 사냥만 하고 먹지 않는 도롱뇽을 달걀에게 주기로 한다. 하지만 평소 잘 먹지 않던 도롱뇽을 본 암탉 한 마리가 그냥 외면하고 가버린다. 혹시 몰라 다른 암탉에게 줘본다. 이 녀석은 다행히 식성이 좋아서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롱뇽을 먹어치웠다. 봉이가 격리되어 생활한 지 이제 보름이 지났다. 봉이는 예전보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고 제리도 암탉 3마리와 잘 지내고 있다. 아마도 봉이는 새깃털이 나와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제리와의 교미로 인한 스트레스는 덜 받게 될 것 같다. 앵두가 또다시 지사냥을 시작했다. 늘 그렇듯 이번에도 잡은 쥐를 간식 먹는 그릇에 올려놨다. 그런데 녀석이 매번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먹으라고 주는 선물인 걸까?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그곳에 놔둔 걸까? 캔디와 병아리들에게 쥐를 줘봤다. 하지만 캔디의 표정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병아리 한 마리가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쳐다볼 뿐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앵두가 새 사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쥐 사냥을 다시 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